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예, 아마 지금 좀 여름 휴가 즐기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이 피크예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휴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휴가란 실휴자와 텀가자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다가 잠시 쉴 틈이 주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네. 요즘처럼 무더운 시기에 피서나 휴양을 위한 휴가를 보내는 걸 흔히 바캉스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말도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캉스도 무더위 피해서 산이나 계곡, 해수욕장을 찾는 행위만이 아니라 뭔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활동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휴가 시간을 가지려면 네. 그걸 가로막고 있는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엇인가가 바로 휴가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휴가를 가로막는 또는 휴가와 반대되는 개념인 그 무엇인가는 네. 뭘까요? 휴가와 반대되는 거. 예. 네, 생활, 네. 직업, 예. 밥벌이. 예, 맞습니다. 이런 그죠? 예. 네. 맞습니다. 휴가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바로 노동이죠. 결국 휴가란 노동의 상태에서 벗어나 잠시 쉴 틈이 주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영역을 크게 둘로 구분했는데요. 네. 아스콜리아와 스콜레입니다. 여기서 아스콜리아란 쉼이 없는 삶, 즉 노동을 뜻하고요. 노동. 예, 반면에 스콜레는 노동에서 벗어나 쉬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네. 여가나 휴가를 뜻합니다. 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 셈인데요. 예. 바로 노동하는 시간과 여가나 휴가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예. 근데 노동하는 시간하고 여가 또는 휴가를 즐기는 시간 중에서 예. 삶에서 더 중요한 쪽은 어느 쪽일까요? 그건 물론 휴가가 더 중요한데 네. 현실은 이제 월화수목 금금금을 막 주장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노동과 휴가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상가마다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네. 예컨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노동을 통한 부의 획득은 신의 축복이라면서 노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과 가사는 노예들에게 주라. 자유민들은 정치와 여가에 집중하라면서 노동보다는 여가가 더 중요하고 더 삶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나아가 그는 인간은 여가를 얻기 위해 일한다라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하는 이유도 네. 궁극적으로 여가 시간을 얻기 위한 거라고 본 거죠. 그 여가가 결국엔 여기서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예,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활동은 노동이나 일이 아니라 여가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진면목을 알고자 한다면 그가 어떤 노동,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여가나 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보면요. 네. 우리는 여가나 휴가 시간에 뭘 해야 제대로 알차게 보내는 걸까요? 어디 가야 돼요. 그래요?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돼. 네. 맞습니다. 네. 그죠? 틀린 말은 아닌데 생각해 보면 평소에 노동에 지친 사람들은 휴가 기간을 고대하죠. 네. 하지만 여가나 휴가 시간이 막상 주어져도 알차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 못 놀아봐서 그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 이런 얘기가 있죠.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가 쓴 소설 중에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하청객에게 작업 시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벌써 1세기 반 전에 실험이 행해졌었어. 아일랜드 전역에 걸쳐 4시간 노동제를 실시했던 거야. 하루에 4시간만 예, 일하라고요? 예.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어떠했는지 알겠나?
다만 불안과 소마는 환각제입니다. 불안과 소마 소비량의 증가라는 결과가 따라왔었네. 단지 그것뿐이지 3시간 반이나 늘어난 여가는 행복의 원천이 되기는커녕 그 여가로부터 어떻게 도피할 수 있을까 하는 강박관념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말았단 말일세. 그러니까 흑설리는 사람들에게 여가 시간이 주어져도 그걸 충분히 즐기기는커녕 네. 불안과 환각제 사용만 증가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간절히 바라지만 네. 그 시간을 행복과 연결하지는 못한 셈이죠. 아닌데. 아닌가요? 이 양반 일 시키려고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근데 네. 의외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여가 시간을 원하는데 네.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긴 한 것 같아요. 프랑스 철학자 기 드보르는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여가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오늘날의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즉 여가의 정대는 결코 노동 속에서 실현된 해방도 노동이 가공한 세계로부터의 해방도 아니다. 노동 속에 빼앗긴 활동의 그 어떤 것도 노동의 결과에 대한 예속 속에서 되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서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안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네. 기 드보르에 따르면 네.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생산활동에 의존하면서 노동에서 벗어난 시간, 즉 여가 시간이나 퇴근 이후 시간마저 네. 생산활동에 예속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예, 네. 그 결과 여러 여가나 휴가 시간조차 네. 생산활동에 대한 걱정, 성과에 대한 불안으로 안절부절한다는 거죠. 간혹 휴가철 휴양지에서도 고객의 전화에 일일이 응대하고 있거나 네. 또 호텔 방에서 노트북 켜놓고 일을 하는 사람 간혹 있거든요. 이 경우라면 예. 그죠? 휴가 시간이 생산활동에 예속되어서 진정으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처럼 휴가지에 가서조차 회사 업무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여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죠? 그러면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이 여가라든가 휴가를 알차게 그죠?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가나 휴가 시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이죠. 예, 그죠? 아니, 한 그러니까 절 다. 예, 이 질문은 네. 단순해 보입니다만 쉽게 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도 휴가 마친 다음에 네. 벌써 휴가 끝났네 라면서 아쉬움 표하는 경우는 많지만 네. 이번 휴가는 정말로 알차게 보냈어 라며 만족감을 드러내는 경우는 좀 적잖아요. 그죠? 아니 휴가 가고 여행 가서 네. 거기서 끝나는 날을 세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 갈 때만 졌죠. 그죠? 예. 예. 4일 남았어, 3일 남았어. 내일 가야 돼, 막 이러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를 알차게 보내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가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 스콜레 기억나시죠? 이건 라틴어로는 스콜라인데요. 철학이잖아요. 이 말에서 나중에 학교를 뜻하는 스쿨이 파생된 거예요. 결국 학교란 어떻게 하면 노동 잘할 것인가를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가를 잘 보낼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학교는 왜 나한테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렇죠. 어망구를. 예. 국영수만 가르치고 있죠. 그죠? 여가를 가르쳐 줬어야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노동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은 탓인지는 몰라도 예. 여가나 휴가의 의미를 지나치게 뭐 피서, 여행 이런 걸로만 고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휴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활동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휴가 활동이 행복을 주기보다는 피로나 허무감만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건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얼마간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행복은 한가함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바쁜 것은 네. 한가로움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도 우리가 바쁘게 일하는 이유는 네. 한가로운 시간을 벌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바쁘게 일을 해야 한가로운 시간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시간을 활용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 다가오는데요. 그죠? 예, 이건 그럼, 좋아요. 예. 그럼 한가한 시간을 확보한 뒤에는 뭘 해야 되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뭐라 들어보시죠. 그래요? 예. 행복에는 쾌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덕을 따른 활동 중에서 지혜에 대한 사랑, 즉 철학적 활동이 가장 순수하고 견실한 쾌락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은 네. 덕을 따르는 활동인데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네. 지혜에 대한 사랑, 즉 철학적 활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휴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혜에 대한 사랑, 네. 다시 말해 책을 읽는 것, 이것도 네. 좋은 휴가 활동 중에 하나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고 있는 이거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맞습니다. 아니 그 여행 가서 책이나 읽고 있으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고 싶은 여행지 다녀오는 것도 좋은 휴가입니다. 네. 하지만 네. 그것과 더불어서 평소에 평소에 읽지 못했던 책을 읽는 것도 하나의 피서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그 정도까지는 인정. 가져야 좋아요.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소에 책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독서 시간이 진정한 여가다라는 점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그죠? 드러났네 제가 어떤 그죠? 스타일인지. 예. 가령 조선 후기의 화가인 정선 선생이 그린 그림 중에 예. 독서 여가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예. 그림에서는 사랑채에 앉아서 한가로이 쉬고 있는 화가 본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예, 예. 그 화가 뒤쪽 서가에는 예. 책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 독서를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그림의 제목도 독서 여가도입니다. 그러니까 겸재 선생한테도 독서가 최고의 비수법인 셈인 거죠. 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책 읽는 순간이 되게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평소에 책 읽기를 즐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겠죠. 물론 그런 습관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책 읽는 순간 즐겁긴 그렇죠? 해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습관만 들이면 가장 싸고 효율적인 휴가 방법을 체득한 셈이죠. 그죠? 예. 독일 철학자 니체도 독서가 휴가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경우에 독서 전반은 휴양의 일종이다. 따라서 독서라는 것은 나를 내게서 떠나게 하고 나를 낯선 학문과 영혼들 안으로 산책하게 한다. 독서는 나로 하여금 나의 진지함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게 한다. 그러니까 니체에게 독서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산책하는 행위이면서 자기의 진지함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휴양인 셈이죠. 예. 이렇듯 어떤 사람에게는 독서도 좋은 피서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휴가 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네.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은 책과 함께가 아니고 예. 생활 속의 인문학이었습니다. 자,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